제목 자체가 실은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두 번째가 변화가 필요 없는 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과 변화라는 게 서로 상호 모순적인 키워드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주장하는지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최저시급 인상 등과 같은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고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죠. 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느라 저것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 키워드들, 사회적 이슈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주목한 부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동 시간, 이동 비용, 이동 체력, 그 외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부모는 이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동을 통해서 낭비되는 자원들을 저희는 아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바로 원격 근무로 낭비되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라는 키워드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데 영어 부분으로 보면 실은 텔레워크, 리모트 워크 두 가지의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텔레워크라고 통칭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선전화가 주로 커뮤니케이션인 시대에 통신을 이용을 한 원격 업무라는 뜻에서 텔레워크라는 이름을 썼고, 일본은 여전히 텔레워크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격 근무라는 한국어로, 한글로 공식으로 규정짓고서 쓰고 있고요. 리모트 워크라는 용어는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거리 근무를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나온 게 리모트 워크라는 용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원격 근무, 영어로는 리모트 워크라는 용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격 근무란 그 법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규정해 놓은 것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커다란 규정 아래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좌측에 보이시는 3가지는 실은 기업과 직장인들 간의 시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시간 탄력에 관련된 3가지 부분이고, 우측에 있는 이 2가지가 재택과 원격 근무, 포괄해서 사무실이 아닌 곳이라고 하는 원격 근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가 유연근무제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유연근무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연근무제 반대하시는 분? 그럼 여기 사장님들은 안 계시는군요. 다들 이제 실무자분들인 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직장인들은 90%가 원하는데 실제 얼마나 도입했냐? 보면 국내에서 15%밖에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이때 이제 금융업, 중공업 쪽 같은 경우가 간신히 20%를 넘을 정도로 저는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외는 어떨까? 일단 북미를 기준으로 보자면 같은 어에서 작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회사에서 일한다는 67%,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한다는 16%, 그 다음에 집과 회사가 아닌 아주 다른 곳에서 한다 16%, 즉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가 32%입니다.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는 아까 유연근무제 5개를 다 포괄했을 때 15%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원격 근무만 32%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닌 좀 선진 시장들하고는 어떨까라고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를 취합해 놓은 자료라서 실은 자료들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모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으로 나눠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택 원격 근무만 놓고 봐서 약 4.1%, 일본은 11.5%, 미국이 38%, 그리고 유럽은 여기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에 나온 뉴스 발표에 보면은 약 1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앞서 있기는 한데 아시아에서 일본이 유럽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원격 근무에 앞서 있는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근무를 도입한 곳들에서 반응이 어떤가라고 봤더니 한 55% 정도, 절반 이상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라는 원격 근무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그리고 도입 현황은 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원격 근무, 즉 텔레워크라는 업무 방식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일본은 이걸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통계청에 보면 텔레워크 인구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2002년서부터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려 16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격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게 통계청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아직 걸음만 안개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기업들이 아닌 직원들,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도 이렇게 텔레워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16%가 넘는다라는 설문조사도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구조나 인구 구조 형태가 일본과 가장 유사하고 약 10에서 15년 정도 우리나라가 사회 구조가 일본을 뒤따라가고 하고 있다고 하니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직접 KBS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받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일본 쪽에서 워낙 비즈니스를 깊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 대한 필드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실 경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앞서 더조원에서도 말씀하셨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원격 근무를 이용을 하실 때 최대 50% 2천만 원까지 구축 비용. 여기서 구축은 굳이 서버 타입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도 지원금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제가 표현해 놓지는 않았지만 노무비, 인건비 역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기업 중에서 원격 근무자가 회사에 2명이 있다. 그 2명을 위해서 원격 근무 솔루션을 구매를 했다. 그럼 그 구매 비용의 5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럴 정도로 정부에서도 원격 근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들 그리고 사기업들에서도 원격 근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10군데 중 7군데에서는 원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했고 확산 일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도입하면 좋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사평가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격 근무를 무턱대고 도입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 그래서 또 일본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텔레워크를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조사 결과들이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좀 주목했던 부분이 실제 원격 근무를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총무성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원격 근무를 해보니까 뭐가 힘들든 이란 질문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실제 질문 항목이 긴데 이거를 유형별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 및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안, IT 기기 조작 미수, 환경 및 보안 설정의 불편함, 장비와 네트워크 등의 비용 부담, 혼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하는 게 힘들더라. 그럼 요걸 또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빨간 점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즉 커뮤니케이션이 평소에 하던 것과 너무 다르다, 어렵다. 그리고 내가 원래 사무실에서 보던 업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IT 기기를 잘 다루는 게 아닌데 익숙한 장비를 다루다가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다루니까 불편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3가지로 요약이 되죠. 커뮤니케이션, 업무 환경, 조작 미수.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즉 업무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 즉 사무실에 있는 내 PC 환경, 사무실에 있는 내 PC에 내가 원하는 폴더 구조대로 쫙 들어가 있고 내가 써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에서든 아니면 집이 아닌 외부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2번째로는 마치 직장에서 내 옆자리 동료랑
아주 손쉽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위층, 아래층 동료랑 가볍게 캐주얼 미팅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회사에 모여서 일하는 이유잖아요.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굉장히 쉽게 해야 된다. 즉시 일어날 수 있게, 어디서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연속성, 즉 IT 조작기기 미숙처럼 내가 컴퓨터를 다루다가 또는 스마트폰을 다루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회사에 있으면 회사 전산팀에는 또는 내 옆자리에 조금 더 기기를 잘 다루는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바로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집이나 또는 외부에 혼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업무가 끊기지 않게 어떤 장애가 발생해도 업무가 이어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 세 가지 부분, 업무의 일관성, 상시소통, 업무 연속성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요약하자면 익숙한 업무 습관 자체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원격 근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업무 습관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저희 원격 근무 솔루션, 리모트 웍스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들어서 이게 뭐지? 싶으시죠? 리모트 웍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원격 제어 리모트 뷰라는 것, 그 다음에 웹 화상회의 리모트 미팅이라고 하는 제품, 마지막으로 원격 지원 해주는 리모트 콜이라고 하는 제품 세 가지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대다수가 모르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야마다와 집에서 원격 근무하는 스즈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야마다와 스즈키는 입사 동기입니다. 야마다의 하루는 회의로 시작합니다. 그건 스즈키도 마찬가지죠. 원격 근무를 하는 스즈키는 매일 아침 회사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합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야마다와 스즈키는 같은 팀입니다. 서로의 업무는 연결되어 있죠. 뛰어난 그래픽 디자이너인 스즈키의 진가는 여기서 발휘됩니다. 근데 노트북이 좀 구형이네요. 그래픽 작업이 가능할까요? 아, 회사에 있는 업무용 PC를 원격으로 이용하는군요. (2시) 야마다가 슬슬 피로를 느낄 무렵 스즈키는 아이와 함께 하원을 합니다. 리프레시되는 순간이죠. 야마다 집에 일찍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즈키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회사의 IT팀으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아 간단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스즈키는 육아를 위해 원격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원격 근무라고 해서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동료와 의견을 나누듯 화상으로 소통하고 회사에 있는 업무용 PC에 접속해 집에 있는 PC로 똑같이 작업하며 문제가 생겨도 원격 근무가 이어질 수 있게 원격으로 지원받으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던 모습 그대로 집에서 일하면 되는 거죠. 업무 습관의 변화가 필요 없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리모트웍스. 원격 근무. 내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보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지 혹시 딱 이해가 되시던가요? 한 번 더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리모트 뷰라고 하는 건 원격 제어입니다. 즉 외부에서 사무실에 있는 내 PC에 접속을 해서 내 PC를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가장 많이 쓰시는 경우가 실은 내부망에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될 때, 그리고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경우, 특히나 뭐 CAD라든지 아니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고가의 소프트웨어들을 회사 PC에 있는데 원격 근무하라고 한카피를 또 사서 깔아주지 않잖아요.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그럴 경우 방금 영상에 나왔던 스즈키가 이용하듯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을 조금 하자면 리모트 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성장률을 1위를 하고 있고 시장 내에서도 리모트 액세스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제품이죠. 리모트 미팅. 가장 익숙하신 제품일 겁니다. 화상회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네, 리모트 미팅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나와 있는 화상회의들하고는 다르게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즉시 회의를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화상회의입니다. 이 역시도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저희가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4차 산업혁명 대상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서포트가 가장 오랫동안 메인으로 주력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원격 지원이라고 하는 리모트 콜이라는 제품입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그리고 현장 상황들까지도 카메라를 이용해 원격 지원할 수 있는 리모트 콜.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아시아에서 시장 1위를 하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시장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3가지를 가지고 하루 동안 어떻게 원격 근무를 하는지 영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알과장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그렇지만 아이를 등원시키고 사무실로 보통 가죠. 또는 직출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겁니다. 현장직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직출하실 때 회의가 있으면 대부분 회의에 들렸다가거나 또는 회의에 참석을 못하면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거나 하죠. 근데 화상회의가 있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상회의를 통해서 출근을 하면서도 회의를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요청이 오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 뭐 견적서를 보내달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 파일 어딨니? 라고 했을 때도 구두로 일일이 설명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헷갈리는 것보다는 바로 내 PC에 붙어서 그 파일을 메일로 손쉽게 보내줄 수 있죠. 그런데 이동을 하다가 프리젠테이션을 거래처 가서 하려는데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랬을 경우 바로 IT팀이 요청을 해서 스마트폰도 원격 지원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후에 집으로 바로 보통 5시쯤 외부 업무가 끝난다 그러면 사무실로 가시나요? 아니면 댁으로 퇴근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시간상 사무실에 복귀하면 퇴근 시간이 다 되는데 집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업무 보고는 해야 하고 그럴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원격을 통해서 얼마든지 업무 보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최근에 워라밸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저녁 있는 삶을 외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놓고 쭉 보면 아주 간단하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어디서 도입했냐? 손포 재팬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데요.
그 보험사 산하에 인하우스로 있는 소포 시스템즈라고 하는 IT 기업입니다. 규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1,500명 가량이 되고 무려 여직원들이 3분의 1 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위해서 또 원격 근무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기조 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본의 근무 환경 변화,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생산 인구가 없어서 여성의 더 사회 참여도를 높여야 하고 이런 얘기 하셨던 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모트 뷰를 도입을 했고 전사적으로 리모트 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의 전 직원들이 다 리모트 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직원들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로 출근을 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조기 퇴근해야 된다거나 조기 되면 좀 늦게 출근할 때도 이 리모트 뷰를 이용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 내 PC를 그대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었었습니다. 다 경쟁 PT를 했었는데 저희 외에 4개의 경쟁 제품 중에서 저희가 가장 높은 보안 기준을 충족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이 너무 쉬웠고 마지막으로 관리 기능, 텔레워크를 도입을 할 때 관리자가 이 텔레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저들에 대한 차등적인 권한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소포 재편에 저희 서비스가 공급이 됐고 현재도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멘트가 맨 마지막에 리모트 뷰 뿐이었습니다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온리 리모트 뷰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또 들어드리자면 여기는 HD 플라워라고 하는 일본의 화훼, 전국적인 화훼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분은 이제 얼굴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분이시고요. 이 회사는 실제로 화상회의, 저희 리모트 미팅이라고 있는 화상회의를 이용을 해서 회의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본사를 오사카에 두고 있고 지사가 동경과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 이 꽃들이 배송이 되는 지점은 전국에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와도 배송 관련 또는 주문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상시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디 기반으로 움직여지는 화상회의라고 하면 그 사람과 화상회의를 하려면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전국에 내가 물품을 공급할 곳이 2,000곳인데 2,000곳의 사장님들하고 다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화상회의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HD 플라워의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 회원가입 필요 없이 손쉽게 초대를 해서 화상회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결국 좀 비용과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어요. 실은 저희 거를 사용하시기 전에 쓰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희와 비교를 해보시더니 실은 보다도 오히려 더 저희는 1,000만 원가량의 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원격 제어를 통해서 어디서나 근무를 할 수 있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어디서나 언제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에 있는 내 환경과 똑같이 해야 하는 원격 근무의 필요 조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저희 제품들은 다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사례를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국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넘기겠습니다.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소통을 유지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를 시켜주어야 원격 근무를 위해 습관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지금 업무 환경 그대로 원격 근무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원격 근무가 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필요 없는 혁신.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가 필요 없는 혁신이라는 것. 그게 바로 실은 업무 습관의 변화가 필요 없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꼭 등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할 때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꼭 지키시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변화시켜야 할 것들만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발표를 빨리 했나 봐요. 원격 시스템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대신에 원격에
그럼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드시는 KPI, MBO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실은 인사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인사총무 시스템에 대한 텔레워크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사람의 근태 관리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 평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지금도 평가 관리는 수치는 MBO와 KPI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성적인 측량으로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기업에서 나 또는 내 동료에 대한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원격 근무할 때랑 다를까?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내 눈에 보이야 정말 일하는 것 같고 안 보이면 노는 것 같은 그러한 고정관념과 문화의식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현재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스템들을 다 이용을 해서 내부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와 위클리로 리포트를 받습니다. 부사장에게 한 일과 결과물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출을 하고 그것에 대한 KPI 측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인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인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데는 아까 더존에서 일부 제공해주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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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라는 게 국내도 그렇고, 국내는 아직 도입기라서 정착이 잘 안 되는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365일 중에 워킹데이를 다 재택근무를 하느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에 한 번 내지는 월에 1, 2회 정도는 꼭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나와서 보스와 업무 방식과 또는 성과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그런 과정들은 실은 대면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365일 다 사무실에만 있어야 하느냐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십니까? 만약에 부끄러워서 그러신 거라면 마치신 다음에 저희 쇼케이스 쪽에 오시면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서포트 이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